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 동원까지 시사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3선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미셸 박스틸 의원이 상대 후보와 100여 표 차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대장균의 일종인 이콜라이에 오염된 당근과 미니 당근이 18개 주의 대형 식료품점을 통해 유통돼 최소 39명이 감염됐고 이 중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맨하튼 도심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노숙자를 사건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대상은 모두 용의자와 일면식도 없던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At 8:22 a.m. in front of 444 West 19th Street, our victim is a male Hispanic, 36 years old. He's standing in front of a construction site where he is employed, when without warning, he is stabbed in the abdomen. The assault appears to be unprovoked at this time. The perpetrator fled southbound on 9th Avenue. Our victim was removed to Bellevue Hospital, where he was pronounced dead at 8:50 in the morning. 도주한 용의자는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 27분쯤 이스트 30번과 500번지 강변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30여 분이 지난 뒤 세 번째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sian, 68 years old, who was fishing at the time of the attack, was stabbed multiple times throughout the body. A 911 caller rings the bell and police respond to the location. Unfortunately, our victim is removed to Bellevue Hospital, where he's pronounced dead. 30 minutes later, after this incident, our third and final attack occurs at 10:55 a.m. at 42nd Street and 1st Avenue, right by the UN. Our third victim is described as a female black, 36 years old. She is stabbed multiple times throughout her body. She is brought to Cornell Medical Center, where she is currently in critical condition.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 뉴욕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용의자는 세 번째 범행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추적 끝에 체포됐는데 폐쇄회로 카메라에는 용의자가 범행을 준비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에는 두 자루의 주방용 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체포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 치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It is a clear exam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ental health system that continues to fail New Yorkers. 사건 현장에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암시하는 피해자들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남가주 인근 한 자동차 경기장 주차장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9분쯤 자동차 경주가 열리던 포모나 페어플렉스 RB 주차장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자동차들과 충돌했습니다. 경주장에선 자동차 경주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비행기 추락으로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진 않았지만 자동차 5대와 RB 세대가 파손됐습니다. 경비행기에는 모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싱 협회는 이 경비행기가 근처의 브래키필드 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추락 후 경주가 중단됐지만 오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에서 어제 저녁 3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사건이 발생한 드라이든 스트릿과 샌 라파엘 애비뉴로 출동해 흉기에 찔려 부상당한 3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로드레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에 관한 정보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어두운 색 세단 차량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보수 법률단체 사법워치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터는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뒤집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일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차르로 내정해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3선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미셸 박스트 의원이 상대 후보와의 100여 표 차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45지구는 민주당 도전자 데릭 트란이 공화당 미셸 박스트 의원을 제치고 45지구 연방 하원 선거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트란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15만 3,824표로 15만 3,722표를 득표한 미셸 박스틸 의원을 102표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셸 박스틸 후보는 개표 초기 최대 11,363표 차이로 앞서기도 했으나 현재 트란 후보에게 102표 차로 밀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은 모두 50%로 개표율 94%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표 결과에 한인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터키를 중심으로 한 주요 상차림 묶음 상품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출시했습니다. 8인분용 55달러로 1인당 7달러 정도인데 시기적으로 지난해보다 2주나 앞당긴 것이고 가격 역시 세일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5% 내린 것입니다. 타겟도 4인분용 터키 요리 묶음 상품을 지난해보다 5달러 더 내려 20달러에 책정했습니다. 독일계 슈퍼마켓 체인인 알디도 올해 추수감사절 묶음 상품을 2019년도 가격인 47달러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고객몰이에 나선 건 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의 지출이 신중해지면서 자칫 소비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I'm still budget conscious, more so now than I have been throughout the years. I'm hoping that it'll change next year. Let's hope so. But for now, it's a little, you just still have to be a little budget friendly and cautious on that. 경제 전문가들은 단연간 인플레이션이 이어져온 올해 연말은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된 만큼 소비자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 would say the advice for the shopper this year is to be proactive, shop around, look for the deals. There are a lot of retailers that are offering bundles out there, but you can also shop with store brands and a mixture of some name brands and still save money.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단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 묶음형 상품들 위주로 가격을 재설정하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매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렴하고 공급이 원활한 자체 브랜드 판매율을 끌어올려 이윤을 맞추려는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데 점차 그 기간이 앞당겨지고 할인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객을 유치하고 소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퇴화시키고 대형 업체들 역시 결국엔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18개 주의 대형 식료품점을 통해 대장균의 일종인 이콜라이에 오염된 당근과 미니 당근이 유통돼 한 명이 사망하고 최소 39명이 병에 걸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그린웨이 팜스가 월마트, 타깃, 크로거, 홀푸드, 트레이더조 등 식료품점 체인을 통해 유통한 포장 당근과 미니 당근 일부가 이콜라이에 오염됐습니다. CDC는 문제의 당근들이 현재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가정에 보관 중인 것은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린웨이 팜스는 자발적으로 리콜에 나섰습니다. 일반 당근은 유통기한이 8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미니 당근은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인 제품이 리콜 대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주민 10명이 숨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화진 기자가 전합니다. 차량 한 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고 폭격을 맞은 아파트에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지역을 이틀 연속 공습하면서 10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시설이 위치한 주요 도시를 집중 공격한 겁니다. Це моя кімната, яка, на жаль, постраждала від прильоту. Якби тут перебував я чи хтось з батьків, я боюся, вони б не вижил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거리 300km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임스 사용을 허가한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이후 유럽 연합 또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호응했고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가장 큰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인공지능 유도 드론 4,000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봉인이 사실상 해제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바로 동부 최전선으로 향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마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Завдяки тільки вашій міцності схід не окупован тотально Російською Федерацією. 크렘린궁은 미국이 분쟁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 한다며 분쟁 개입이 새 국면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치권에선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보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또 공습해 4명이 숨졌습니다. 김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맞은 건물 앞에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부상자들을 옮깁니다. 현지 시각 18일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중부 주거 지역을 공습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공습받은 지역이 크게 파괴됐고 최근 피난민이 많이 몰린 지역으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장악한 곳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레바논 내 군사시설물 200여 곳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 고문이 현지 시각 19일 레바논을 방문합니다. 호치스타인 미 백악관 선임 고문은 레바논 의회 관계자를 만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을 주제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의회는 지난주 미국이 전달한 휴전 협상안 초안을 검토 중입니다. 초안에는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지상전 종식을 위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안보리의 결의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저가항공 스피릿이 재무구조 악화로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다고 오늘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스피릿 항공사 발표에 따르면 스피릿은 파산보호 절차 개시를 위해 신규 유동성 확보와 채무액 출자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오늘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에 앞서 스피릿은 채권자들과 기업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인 재무구조 개선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채권자들은 스피릿에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운영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7억 9,500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출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내년 1분기 중 회생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스피릿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 기간 항공편 운항과 티켓 판매, 예약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스피릿은 올해 초 젯블루와의 합병이 당국의 제동으로 불발된 이후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의 국적별 분류에서 한국은 3위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교육, 문화국가, 국제교류연구소가 발간한 오픈도어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 대학 유학생 중 1위 국가는 인도로 전년도 대비 약 23% 증가한 33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는 4% 감소한 중국이 27만 7천여 명을 나타냈고 3위는 한국으로 전년도 대비 1.6% 감소한 4만 4천여 명을 보였습니다. 4위는 캐나다, 5위는 대만, 6위는 베트남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대학 해외 유학생의 29.4%를 차지한 인도와 24.6%를 보인 중국 출신 외국 학생을 합치면 전체 유학생 중에 과반을 차지합니다. 미 대학 전체 외국 유학생 수는 전년도 대비 약 7% 증가한 112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학생의 전공별로는 엔지니어링, 컴퓨터 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3월 파생 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를 일으켜 100억 달러의 손실을 안긴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빌 황 씨에게 징역 21년형이 구형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하고 123억 5천만 달러의 몰수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황 씨와 아케고스는 지난 2020년 투자은행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 스와프와 차액 거래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황 씨의 차입금은 당시 1,600억 달러까지 폭증했지만 투자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회사가 파산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아케고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은행 측을 속이고 거액을 차입한 뒤 이를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 상품에 투자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황 씨 측 변호인은 황 씨가 거짓말로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또 황 씨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그동안 자선활동을 벌여온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 7월 사기와 공갈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이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는 기온이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이어 오는 금요일인 22일부터 주말인 일요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비 내릴 확률은 90% 이상으로 12시간 동안 비가 계속 내릴 가능성은 40%가량 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날씨가 따뜻해 산악지대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은 낮다면서 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고 강우량은 북가주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